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성금요일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하는 날인데요. 이 사랑이 땅끝까지 흘러가길 소망해 봅니다. 특별히 아무런 조건도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 땅에 어떤 차별도 없기를 바라는데요. CTS 뉴스 W 위클리 브리핑 시간에는 세제 혜택 못 받는 대안학교 역차별, 개선을 위한 청원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요즘 한국 사회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는 정말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이 들려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윗포커스 시간에는 9년 만에 반등에 성공한 출산율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클리 브리핑 시간입니다. 기독교 연합신문의 이인찬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대안학교는 지난 2020년 대한교육법이 통과됨에 따라서 대한교육기관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됐잖아요. 그런데 다른 교육기관과 달리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면서 역차별이라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최근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대한교육기관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촉구에 관한 청원 이런 게 올라왔다고요? 네. 기독교 대안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한 학부모가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는데 4월 말까지 5만 명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일반 학원에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을 대안교육기관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은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학부모들은 국가를 위해 세금을 내고 있지만 정작 교육 선택권을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원래 미취학 아동들에 대해서는 피아노, 태권도 뭐 이런 네. 것도 다 소득 공제되는 걸로 알고 그렇죠. 있는데 네. 그런데 대안학교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초등, 중등, 고등 네. 학교인데도 네. 못 받는다. 지금 대학생도 받지요. 네. 네. 이해가 좀 안 되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많이 억울하시겠습니다. 예. 구체적인 청원 내용도 좀 들려주실래요? 네, 이 현행 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국민이면 관련법에 근거해서 납부한 그 교육비를 100분의 15 정도의 공제 혜택을 특별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직장인들 연말정산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초중고 자녀들을 위한 교육비는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안교육기관에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공제 혜택이 불가능합니다. 이 청원의 내용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근데 헌법 31조 네. 그리고 교육기본법 4조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런 조항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대안학교가 이렇게 사회적 불평등, 교육에 있어서 불평등, 차별을 받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네, 이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사실 이미 21대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소관부처의 반대로 폐기되고 말았고요. 예. 22대 국회에도 관련 내용이 이 법안으로 제시됐지만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한 바에 따르면은 정부 소관부처가 기획재정부인데요. 네네. 예, 기획재정부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그 세제 혜택을 주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맞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련 학부모들이나 기관에 있는 분들이 답답해하고 있는 겁니다. 시기상조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한국 대한교육기관 연합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이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면 세수 규모가 얼마인지 추산을 했는데 35억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예산에 비하면 35억이 보이지도 않을 정도일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대안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이 불평등을 겪어야 한다? 쉽게 납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35억이면 제가 알기로는 대충 1년에 네. 국가 세수가 한 400조 정도 되거든요. 네. 400조 분의 35억이면 이거는 뭐 퍼센트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대안학교를 다니든 공립학교를 다니든 교육기본법은 교육기회균등 정책 네. 이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된다고 하고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예. 근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이게 일단 학부모 100명 이상 동의를 해서 올라온 국회 국민 동의 청원이고요. 30일 동안 진행되는데 4월 30일이 마감일입니다. 동참을 원하시는 분들은 국회 전자청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 가셔서 대안교육기관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촉구에 관한 청원
검색하셔서 동의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굳이 대안학교 학부모가 아니라도 네. 누구든지 이 취지에 공감하시는 5천만 국민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많이 이걸 눌러주시면 도움이 네. 되겠네요. 근데 이게 청원이 오면 국회에서는 기재위, 네. 산하에 있는 소위, 네. 조세소위에서 이걸 다루거든요. 네, 네. 조세소위 국회의원들께도 이 문제를 많이 알리는 게 도움이 되겠네요. 네,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저도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대안학교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노력들도 있어야 되지만 네. 혹시 또 보강하거나 더 추가되어야 될 노력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 대안교육이 1990년대 이후에 그리고 2000년 접어들면서 본격화됐는데 대안교육이 발전할 수 있었던 데는 기독교계 교육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2020년 대안교육기관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이 대안교육기관들이 학교라는 명칭을 못 썼습니다. 학교라는 걸 쓰면 과태료를 맞거나 이랬기 때문에 굉장히 서러움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시도교육청에 등록만 하면 법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 시행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대안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은 교육정책에서 배제되기 일쑤입니다. 동네 학원에서도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는 받을 수 없다. 너무 서러울 것 같습니다. 이 기독교 가치관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있는데 이 학교들을 생각하면서 많이 응원해 주시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거 대안학교라는 게 원래 네. 너무 천편일률적인 공교육에서 소홀히 할 수 있는 네. 예를 들면 체험 위주라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또 뭐 그 인성 위주라든지 맞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춤형으로 인재를 개발해 주는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죠. 이렇게 차별을 하면 장려가 아니라 오히려 위축이 되겠네요. 네, 아주 작은 부분에서 격려로 더 네. 놀라운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요. 네. 정부도 좀 전향적인 조치를 해주시면 그리고 좋겠습니다. 이 대안학교의 거의 대다수가 기독교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네. 좀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네요. 맞습니다. 네. 네, 대안교육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갈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대안학교에 대한 교육적 차별과 소외가 완전히 해소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인찬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